네, 돈 되는 뉴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통해서 저희가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리포트 만나봅니다. 먼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한 종목들을 봤더니 네.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있죠. 요즘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트렌드가 이러니 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인지 두 가지 다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다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2차 전지, 네. 양극재이긴 합니다. 혹은 2차 전지 이 폐배터리 관련주.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그것을 좀 제외하고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면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혹은 벌고 있는 기업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좀 공교롭게도 테마가 좀 겹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레이인데요. 네. 다올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1,000원에서 35,000원으로 올려졌습니다. 제목은 중국 덴탈 시장의 투자 대안인데요. 자, 먼저 레이 뭐 하는 회사인지 살짝 기업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최근에 제가 이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네.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불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리포트와 관련 주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오세 임플란트가 있고 덴티움이 있고 또 디오가 있었고 네. 또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레이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이 치과용 디지털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디지털 솔루션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치과 진료를 좀 받으러 가면 당장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바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CT라든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이제 의사가 판단을 봐야죠.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제 뭐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을 체크하는 그러니까 의료용 엑스레이 기기 영상 촬영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임플란트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두 기업이 있습니다. 오세 임플란트와 덴티움.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혹은 언론에서 오르락내리락 기업의 이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과 연관한 사업 또한 지금 성수기에 물 들어올 때 너 저어야죠. 물 들어왔는데 너 안 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 같은 기업도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산업 이 외형 성장에 따라서 이 디지털 솔루션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레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도 좀 저희가 점검을 해볼게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배경은요? 일단 아무래도 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이제 너무 고령화라는 단어만 쓰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젊은 사람들도 요새 임플란트 많이 많이 합니다. 해요.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요의 증가는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22년도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72억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QoQ 대비해서 거의 이제 80% 늘어난 이 성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QoQ 대비 95억 정도, 그러니까 약 124%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실 때 YOY와 QoQ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잠시 이제 참고를 드리면 YOY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네. QoQ는 전 분기 대비. 네. 네, 요거 꼭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쉬우실 것 같고요. 일단 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4분기에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실적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결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체크 포인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처럼 4분기 매출도 좋았고 그리고
다가오는 23년도에 이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 3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YOY 대비 약 80% 이상을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못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오세 임플란트나 덴티움 이러한 기업들이 치고 갈 때 레이라든지 디오, 뷰역스 같은 기업은 이제 가지 못한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미 그러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담아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투자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중국에서의 VBP 제도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VBP는 중국 자국민들을 위해서 이 임플란트를 하나를 하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요. 개인 고객이 가서 하려면 이제 비싸니까 그것을 나라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대량으로 구매해줘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조금은 낮은 가격에 치료를 하세요라고 이제 공급을 해주는 제도가 VBP 제도인데 뭐 아프다고 해서 가자마자 임플란트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검사를 이제 하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이에서 만든 이 디지털 솔루션 촬영 기기들도 당연히 수요가 계속해서 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임플란트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직 중국은 초기 단계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인구수가 어마무시하죠. 네. 그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쪽의 사업군도 충분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이 리포트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레이라고 하는 기업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오세 임플란트와 덴티움은 조금 제외를 할게요. 이미 네.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뷰역스라든지 오늘 말씀드리는 레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리포트 믿어볼까요? 믿어봐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을 보니까요. 네. 임플란트의 수요를 봤다면 이제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죠. 자, 일단 뭐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 이제 네. 수요가 특히 중국이라든지 북미 시장에서 저는 늘어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만 1등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이 더 큰 돈을 벌고 더 큰 외형 성장을 통해서 주가를 더 강하게 부양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이제 뚜렷한 존재감을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앞선 엄청난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돈을 버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곡차곡 뒤에서 앞에서 잘 벌고 있기 알짜 때문에 기업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레이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기업도 의료기기, 장비 관련된 기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 목표 주가 12,000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제목 보실까요? 미국 하이프 치료와 또 중국 시장이 열리면이라고 달았는데 눈에 띄는 게 이 하이프 치료예요. 네. 수술을 하지 않고 초음파로 치료하는 시술이라고 해서 저 되게 좋아하는 치료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피부 깊숙한 층에 이 그쵸. 초음파를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RF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침습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 네.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우리나라가 휴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장인 가운데 아시아 증시 중에 눈에 띄는 나라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바로 홍콩 항생 지수. 그러니까 종합권에는 굉장히 여러 지수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리오프닝에 관련한 PMI 제조업 지수도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이제 노마스크에 따른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규모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모두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 내에서도 당연히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대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리포트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 물론 있습니다.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회복 혹은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도 실적이 줄어든 기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왔고 이 노마스크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또다시 이제 실적이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실적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한번 우리가 피부 미용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제품을 사잖아요. 네. 뭐 물론 저처럼 한두 번 쓰다가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은 계속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중독처럼 쓰게 그렇죠. 되죠. 계속 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소모품 수요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처럼 쓴다고 말을 해놓고 제가 순간 당황한 게 너무 속마음을 말해버렸나 싶어서 관리하는 얼굴이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이시스 메디칼 좀 실적도 괜찮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기대할 점이 추가로 더 있을지 이런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의 가이던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목표만 공격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앞선 이제 임플란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 피부 미용 의료 쪽도 중국과 이제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사실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비 이 경쟁사가 뚜렷하게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미용 쪽의 침투율이 그렇게 이 높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이시스 메디칼처럼 만약에 국내에서 혹은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이 부분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또 흥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이 리포트에서처럼 저는 이 달성할 가능성도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의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지수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이 고가 박스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 여기서 한 번 더 만약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포트의 내용과 함께 주가의 흐름까지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들보다 조금은 더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 화장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화장품주들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여행주, 항공주도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부진한 실적을 내오게 되면 오히려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제가 앞서서도 한번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지만 소모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만 한 대 산다고 해서 계속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이제 내용물이라든지 소모품이 떨어지면 다시 사고 다시 사고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 마련이 되어 있는 산업이라서요.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조금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공격적이면서도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믿어보자에 한 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의 이 위치 자체가 사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2년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그 모습을 저는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 것이냐 가지 못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냐의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저는 가게 된다면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두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